저희는 요번 그 서부지법 사태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그 사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모인 엄마들, 학부모들입니다. 엄청 많죠. 저희가 갑자기 그 서부지법 사태랑 아무런 상관없는 저희 파주 지역에 있다는, 우리 교회가 파주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 거기에 폭력범이 되고 방화범이 됐다는 말도 안 되는 거에 저희가 그런 거에 같이 언급됐다는 거는 너무나 화가 나고 불쾌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투블럭의 개인정보 중에 개신교라는 말만 딱 올라온 것도 너무 의외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수많은 개인정보 중에 개신교 파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처음에 개신교. 저희는 진짜 이렇게 작은, 우리 파주에 정말 작은 교회잖아요. 네. 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유명이 됐잖아요. 저희가 지금 마트를 갈 때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혹시 뭐 유튜브에 나왔던 것들을 우리가 또 알아보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나 불편합니다. 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저는 그때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니 나온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같이 연결되어 나오는 단어들이 저희랑 아무런 상관없는 서부지법 사태, 폭력, 방화, 그 다음에 뭐 극우, 선동 그런 것들이랑 같이 저희 교회 사진이 딱 나오면서 그 긴 시간, 그 뉴스 시간에 그 긴 시간 나오는 거 보면서 뭐지? 우리가 왜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자, 지도원님 참고로 그 서부지법 사태 저는 실시간으로 항상 저는 지금 거의 한 70일까요? 예. 지금 계엄 선포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진짜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서부지법 사태 때는 저희 운전청년교회 목사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실시간으로 목사님하고 같이 행동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실시간 방송하실 때는 제가 같이 있진 않았어도 그 실시간은 제가 항상 아침 9시가 됐던 10시가 됐던 저는 잠을 거의 잔 적이 없어요. 저희 목사님께서 저 이제 그만 방송 끄고 이제 가겠습니다. 차에 타시고 저 이제 방송 끄겠습니다. 본인 차에 타셨을 때 항상 그때 체념하시듯이 끄시면서 저도 그때 끕니다. 여지껏 한 번도 실시간을 저는 걸린 적이 없어요. 제가 바깥에서 차에 있던 사무실에 있던 어디에 있던 항상 되는 대로 저는 그 실시간을 항상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서부지대 사건에서는 저희 목사님 외에 저희 청년들 외에 운영청년교회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런데 한 분도 안 계셨고 저희 목사님 또한 계시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한 잘못된 거짓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거짓을 꾸며내서 JTBCS랑 김어준 이 두 매개 업체죠? 저희는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이 건으로 인해서 저희 정말 이 동네에서 파주에서 조그만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직장과 또 가족들과 가정이 파탄나게 되는 이런 사태들을 만드는 JTBC와 김어준과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민형사상 고소까지 할 생각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거짓 방송으로 저희 이렇게 선량한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 너희는 나와 생각이 달라. 저희를 극우로 몰아가고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그리고 왜 저희 조그만 선량한 시민들, 선량한 정말 저희 좋은 분들끼리 모여서 하는 저희 예배를 또 저희가 그 상황에 있지도 않았던 그 상황을 있었던 것 마냥 또한 저희 여기 파주에 살지도 않는데 사는 것 마냥
그렇게 거짓 언론을 보도해서 지금 많은 모든 직장 다니시는 성도분들이나 가정까지 이혼하게 생긴 판국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손해배상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저희 남편분들이 안 믿는 분들도 있고 교회를 다녀도 저희랑 생각이 다른 남편분들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는 그 JTBC를 보고서 이혼하자는 문자뿐만 아니라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당장 그 교회를 그만두라고 너 가면은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하는 분들이 한두 내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교육을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원 부모님들이 제가 10여 년 동안 너무 저와 좋은 신뢰관계를 갖고 있었던 분들이 성전교회 다니셨던 거 아니냐, 나 이제 보낼 수 없다라고 해서 정말 그 정도로 너무나 선생님의 보내고 싶지만 진짜 너무나 보내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남편분이 반대를 한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진짜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나왔지만 저희 자녀가 이번에 JTBC 얼굴이 나와서 얼마 전에는 여기 이제 외출을 하고 뭐 어디 가서 다이소에서 이제 쇼핑을 하고 싶은데 그때 입었던 외투를 못 입더라고요. 외투를 나 엄마 이거 혹시 입고 가도 돼? 혹시 알아보면 어떡하지? 나 이제 폭력배로 이렇게 평균범처럼 나기는 시켰는데 괜찮은 거야? 라고 해서 정말 괜찮다. 자기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지만 자유를 외쳤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요즘 아이들은 누구한테 배운다고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뭐 저희가 부모 말 듣나요? 사실은 뭐 정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상이라는 것이 자기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내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모든 자유에 대한 것들을 보장을 받는데 정말 지금 요즘에는 여기가 자유대한민국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특히 저는 지금 엄청 이제 화가 난 상태에서 이렇게 모이게 됐고 저희가 기독스쿨 때문에 이렇게 한 번도 문제가 있어서 모이게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히 목사님이 워낙에 이제 아이들한테 너무나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섬기시고 그다음에 이런 돌봄을 통해서 정말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잠도 못 주무시고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구구집단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솔직히 저는 이제 그 안산이라는 지역에서 이제부터 아이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안산 같은 경우는 거의 99.9%가 이제 좌편향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솔직히 저는 거기서부터도 솔직히 피해가 지금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정에서도 이제 솔직히 이제 제대로 저희가 이게 약간 북한 같다는 느낌이 저는 솔직히 지금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고 이거 뭐 코로나 때가 너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코로나 때 이 아이들의 일반 교육을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로 절실하게 느낀 엄마 중에 하나였고 또 아이 수련이하고 담니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이런 교육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정말 학원도 똑같고요. 저희 그때 어땠었어요? 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정말 교회에서조차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던 교회들도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솔직히 운정참전교회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고병찬 목사님을 정말 그때부터 알게 됐었고요. 정말 애국자이십니다. 저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솔직히 지금도 남편하고 이제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지만 정말 이제 그 반대쪽에 이제 서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정말 기독스쿨을 보내면서 달라진 아이들 보면서 솔직히 남편 말 못하거든요. 너무나 감사한데 겉으로는 뭐라고 말을 못해요. 하지만 반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법조계 쪽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남편이 만약에 이거를 걸 것 같으면 얼마든지 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요 솔직히 남편이 방송을 보든지 가짜뉴스를 보든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진리를 선포하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저는 이걸 사수하고 싶고 예배를 지키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고 정말 이 아이들은 마지막 때에 정말 저는 선교주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엄마들이 이렇게 정말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학교에 막 정말 이렇게 모여갖고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 절대 전화를 안 합니다. 왜냐면 아이가 안 들어오든 들어오든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들이 집에 온다고 하면은 아빠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왜냐면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저희한테 잔소리를 해요. 엄마 아빠 아직도 변화가 안 되시냐고. 근데 그 정도로 저는 솔직히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눈물로 여기까지 지켜왔고 늘 목사님께서 예배 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나라 이미 끝났다.
우리나라는 이미 어떻게든 될 수 없는 나라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건 전쟁입니다. 이념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아이들이 일반 학교 아이들은요 자편행적으로 교육을 다 받고 있고요. 이미 이거는 저희가 방공 교육을 받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민주주의 정말 이건 훼손되는 게 이게 어디까지입니까? 이건 헌정 질서가 이미 다 무너졌고요. 아이들 미래가 이제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저희 끝까지 이거를 갖고 싸울 거고요.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린 끝까지 기독스쿨을 지킬 거고요. 정말 이런 학교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독스쿨 다 정말 잘못된 이념을 다 사로잡고 있고 다 종교인으로 만들고 있고요. 정말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그 전보다 엄청 아이들 똑똑해지지 않았나. 너무나 똑똑해졌죠,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민첩하고 이렇게까지 정말 성실하고 이거는 어느 교육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진짜 그 전부터 똑똑했던 아이들이 없잖아요. 사실이고 굉장히 이렇게 스스로 나가서 스스로 얘기하고 스스로 다 쓰고 전 진짜 제 자녀가 그렇게 외쳤다는 것에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희 양가 부모님께 욕하셔서 보내드리고 너무 어머 얘가 웬일이냐고 얘가 아니 얘가 수녀가 맞냐고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희 친정 엄마는 맞아요. 혼자 목사님이라면 막 맞아요. 정말 너무너무 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창피하지도 않고요. 저희는 파주에 살지 않다 보니까 그냥 안산에 있는 분들과 부딪히지 않을 뿐인 거지. 저희는 너무 자랑스럽고 솔직히 저희 기독스쿨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그걸 보낼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정말 솔직히 왕따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자살하고 싶고 저는 솔직히 슬란이가 다녔던 학교에 나오려고 했었던 그 해에 전교 1등 아이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게 뉴스까지도 나왔어요. 왜냐면 우리 그 아이가 다녔던 학교 자체가 그 평촌에 있었던 되게 유명한 학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 솔직히 강남에서 잘 안 나가는 엄마들조차도 아이들을 그쪽으로 다 옮겨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켰던 학교인데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우리 아이 또한도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도대체 뭐를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며 그 이후로 이제 엄마들이 저한테 지금 일반 학교 엄마들이 계속 전화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슬연이가 잘 자랐냐. 나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보내지만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지금 깨어나는 부모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자랑스럽고요. 전 진짜 막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진짜로. 저는 지금 이 대통령이 말도 안 되게 지금 이렇게 갇혀서 지금 이러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넌센스 아닙니까? 이거 진짜 다 코미디예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피해를 당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원해서 온 거고 뭐가 도대체 잘못된 건지도 알 수 없고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도 저희는 아니에요. 저희는 진짜 진리를 말하고 싶고요. 우리 아이들 너무나 잘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누가 지키겠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요? 지금 다 썩어 빠져 있습니다. 사상들이요. 정말 다 아이들 정말 뭐 넷플릭스에 사로잡혀 있고 정말 다 게임에 미쳐 있고 아이들 정말 뭐 요즘에 뭐 많습니다. 그 마약 같은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약. 요즘에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마약을 팔고 있잖아요. 강남의 학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린 진짜로 우리 아이들을 그런 데다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린 진짜 이 아이들을 하나님한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피해가 보면서 저는 1세대거든요. 믿음의 1세대. 정말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이 학교까지 오기까지는요. 이 기독스쿨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도 없고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가고 있지? 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스스로들 원해서 너무나 기쁘게 주님 안에서 지금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잘못된 언론들로 인해 갖고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이렇게 물어뜯고 지금 아이들이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여기는 자유 대한민국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말 못하고 숨으면서 돌아다니고 예배 못 드리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이게 코로나 때부터 됐던 일 아니에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공격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코로나의 프레임에 쌓여 있었고요. 이건 2차전입니다. 고병찬 목사님을 죽이기 위한 2차전이에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변화 가운데 있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솔직히 아빠들이요. 정말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라도 쳐들어갖고 여기 고발 고소 다 할 수 있고요. 왜 아빠들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진짜 남편 되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상의 이념에 젖어있는 사람이에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아이들이 집에 안 돌아도 가만히 있을까요? 왜 공부한다 그러면 더 하라고 왜 이렇게 아빠가 믿고 왜 이렇게 가는 걸까요?
절대 2단 아닙니다. 왜 2단으로 다 몰아붙여가지고 말도 안 되게 우리 목사님은 막 구구라 그러고 아이들한테 이념과 사상을 집어넣는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들 너무나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정말 궁금하시면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운정참전 예배를요. 어떤 식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이들이 우리가 뭐 시켜서 아이들이 그런 발언을 합니까? 아이들 절대 그런 아이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번 보세요. 이 엄마들이 정말로 새벽부터 우리 잠도 하나도 못 자고 지금 눈이 이렇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말 뭐 차가 사고가 나든지 말든지 우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우리 미리 먼저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근데 목사님 입장을 생각해서 저희가 눈치 보면서 진짜 이렇게 숨어가면서 있었지만 이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늘 다 같이 모인 거고요. 저희 엄마들 한 명 한 명 지금 뭐 솔직히 우리가 뭐 폴라이트 이런 거 지킬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 같이 뭉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네. 저도 할 말이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스토리 다 아시겠지만 정말 똘똘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뺏겼습니다. 세상에 많이 뺏기고 미디어 문화, 또래 문화 많이 뺏겨서 아이가 외국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그 신앙관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다니던 교회가 해결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다녀서 무엇이 해결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하고 아이랑 기도하고 장시간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정말 소개받아서 이 교회와 학교를 소개받아서 아이를 보냈는데 1년 반의 그런 어떤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둘째까지 여기 사실 왔습니다. 다 지내서 왔습니다. 너무너무 아이가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고3 때 이 아이가 있었는데 고2 때 들어와서 고3 때 있었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진짜 몇 개월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온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날 정도였는데 산 증인이실 것입니다. 파탄 날 정도인데 아이가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정신 차리고 고3이니까 또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공부를 딱 시작하면서 엄마 내가 만약에 외국에 있었으면 꿈꾸지 못할 학교를 이 학교에서 꿈꿀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 말을 저한테 했을 때 너무나도 감사했고 행복했고 정말 잘했다. 둘째까지도.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많은 세월들이 좀 흘렀고 정말 아이들이 또 아빠와의 관계도 많이 회복돼서 아빠는 정말 사실 아빠도 공직에 있습니다. 좀 근데 신앙이 있어서 보낸 것도 아니고 아이가 변하니까 저한테 갑자기 너무너무 미아 씨 아유 이름까지 나왔네요. 미아 씨 나 이 학교 보낸 거 너무나도 이 스쿨을 보낸 거 고명찬 목사님께 맡긴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실 교회는 같이 다녔는데 교회를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목사님을 칭찬한 적이 없는 남편이 고명찬 목사님이 세상에 제일 존경스럽다고 할 정도로 정말 목사님께서 그전 몇 번 말씀드렸고 정말 눈물이 나오네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아이 고3을 이곳에서 정말 다른 학부모들은 안 그렇잖아요. 막 싸우고 뒤집고 하는데 너무나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기도만 해주면 되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1 아이도 그렇게 보내서 아이도 잘 자기 주도학습으로 정말 잘 생활하고 있고 특히나 아까 전에 서부지법 사건이 지금 구구의 풍통에 이런 거랑 연관된 거잖아요. 사실 창피하지만 외국 아이가 다른 데는 밖에 나와서 안 그런데 안에서는 좀 폭력적이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대화할 때 그래서 책상도 부서지고 진짜 그랬어요. 책상도 조금 그렇고 창피하지만 문도 부서지고 이랬는데 이랬던 애가 이 학교를 가면서 이게 다 변했어요. 맞아요. 도리어 아이가 온순한 양이 되었고 엄마 감사했고 아빠한테도 감사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작년에 아마도 이제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아빠랑 평소에는 대화를 한 적이 없는데 이 학교로 와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아빠랑 대화가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부지법 사건과 연관돼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황당하고 특별히 제가 사실 저는 블로거입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교육 블로거로 계속해서 블로거를 키워왔고 상위 노출도 사실 많이 돼서 제가 이 스쿨이 너무 좋고 이 운동 참석회가 너무 좋아서 간증 집회 왔을 때 그 간증 집회를 매번 올렸습니다. 허봉란 성사님도 올리고 매번 올렸는데 최근에는 이 서부지법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달더라고요. 이런 학교 왜 애들을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하게 만드냐고. 황당? 왜냐면 저는 공연 차례드리고 딱 왔는데 갑자기 그런 댓글이 나와서 저는 친절하게 댓글을 항상 다는 사람인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더 이렇게 내가 말려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신고를 할 걸 그랬나요? 하여튼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거 같은 경우는 제2의 직업인데 그렇게 지금 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사실 주변 분들한테 정말 힘든 아이들, 미디어 빠지고 정말 성문화 막 이런 여러 많은 문화에 빠진 아이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스쿨 중에 한 곳인데 이렇게 지금 폭동을 이렇게 이런 학교로 이렇게 치부받고 있어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저는 새벽에 저는 공포에서 달려왔습니다. 새벽에 공포에서 아침 새벽도 드리고 같이 모여서 달려온 부모 중에 한 명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서부지법 이 사건이 났을 때 이런 것들을 누가 믿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들 그냥 다 똑똑하고 다들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아니 저도 전화를 몇 통이나 받았어요. 형제들한테. 저는 교회에 대한 그런 연락을 받는데요. 제가 이제 전화를 받는 그런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서부지법 복도 이렇게 키우는 교회냐, 그리고 뭐 어린이들을 그렇게 선동시키고 이렇게 외치게 하느냐, 이렇게 욕설과 그리고 협박 문자들, 교회를 불질러 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과일칼 들고 찾아가겠다, 악마다, 막 심지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로 이렇게 협박하는 전화와 문자가 엄청 이렇게 날아오고 있고요. 뭐 시간도 뭐 구애받지 않고 막 새벽이며 뭐 밤 늦은 시간이며 JTBC 방송되고 나서는 뭐 갑자기 전화가 막 엄청난 전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는 또 이제 방송이 이제 시작됐구나, 이제 그래서 또 알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계기였는데, 정말 그런 전화와 문자들로 인해서 정말 엄청나게 좀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분도 LS 스쿨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인데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이제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들 셋인데 저희도 다 대안학교로 기독교 대안 스쿨에서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이 교육이 얼마나 아이들의 인성에 좋고 이런 걸 아빠가 기본으로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내는 걸 반대는 안 하셨는데, 또 저희 아이가 이제 중2 때 중2 시작으로 여기 왔는데 그 전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미디어에 많이 빠져 있고 너무 이제 본인의 생활도 잘 못하고 학습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는 아이였는데, 이곳에 와서 목사님의 그런 성경적 가르침,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어떤 또 어른으로 자라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이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전에는 아빠하고 대화하는 것도 싫어하고 아빠 가까이 오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그랬던 아이가 여기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너무나 이렇게 인성이 변하는 거예요. 아빠도 놀랄 정도로. 스스로 와가지고 아빠를 안아주기도 하고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아빠를 존경한다라는 말도 하면서 아빠가 얼마나 사회에서 힘들게 돈을 벌어서 나를 키우는지를 이제 알게 되고, 우리가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 안에서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이 부모님의 소중함도 알고, 근데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사실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를 올바른 어른으로 키우는 거에 목적을 두고 이 학교를 보내는 거지 다른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여기서 스스로 학습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공부를 해라 마라,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를, 아직은 어리지만 그거를 조금 깨우치면서 1년이라는 넘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성장해 있는 거를 저도 느끼고 저희 아빠도 느꼈기 때문에 여기 보내는 거를 되게 흐뭇해하고 뿌듯해했는데, 이번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게 나옴으로 인해서 아빠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여기 이상한 학교 아니야? 이런 프레임을 딱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어떤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 아이 하나를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들이 애타면서 이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이 언론에서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마치 이 학교가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내보내고 사실적 확인도 없이 그대로 내보내기 때문에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이제 저는 최대한 안 보게 하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부부간에 싸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가정 안에 불화를 일으키는 이런 언론이 이게 과연 정상적인 언론인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세상의 프레임으로 두 개가 나눠져가지고 자기하고 맞지 않다고 온전히 공격을 한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거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진짜 바르게 나아갈 방향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아기가 아니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공부하고 10대예요. 유관순 같은 경우는 10대에 자기 온전한 생각을 펼쳐서 3.1절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독립운동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아이들도 지금 이 세상의 헌법, 우리나라 헌법이 무너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뉴스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매체가 너무나 다양하고 유튜브라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다양한 지식들을 본인들이 습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선동을 통해서 얘네가 나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똑똑합니다. 맞습니다. 누구보다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우리 어른들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똑똑하고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는 방송을 그만두시고 저희 모든 가정이 진짜 이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부모들이 진짜 싸우지 않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원래 이 교회나 이 학교 때문에 그 가정 문제가 있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었는데 네, 전혀 오히려 없었어요.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네, 가정 네, 문제가 네. 생겼다는 네, 거예요. 남편이 여기를 안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언론을 더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방송 자체가 너무 편향적으로 그렇게 비춰지도록 방송이 설정돼서 나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10대, 20대들이 지금 그 강연에 서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유독 우리 IBM에서 학생들만 그렇게 마치 구구로 해서 운정 참정교회가 타깃이 되어서 방송에 나왔다는 건 그거는 정말 의도적인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남동에서 이렇게 우리 또 그 10대들이 이렇게 그 발언을 할 때도 그날 고병찬 목사님의 그 생방송을 보고 저는 이렇게 제가 자발적으로 이제 새벽에 이제 11시 정도에 이제 차를 몰고 갔는데 아이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 없이 와서 제가 혼자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거기에 연설을 하러 올라가겠다고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그 추운 그날 정말 추웠어요. 그날 한파로 해서 눈도 왔었고 되게 추운 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거기서 스스로 연설문을 쓰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요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데 어른들이 하라고 한다고 그 모진 그 눈과 그 추위를 이기면서 아이들이 그날 제가 몇 시까지 있었냐면은 제가 그날 실시간 제가 생방송 그때 4시 반까지 4시, 있었어요. 네, 제가 그때 예. 어머니 계신 거 이렇게 잠깐 비춰졌을 때 제가 봤고, 저는 그 시간에도 목사님은 거기 안 계셨고 한남동 관저 예, 앞에 계셨어요. 관저 앞에 계셨고 제가 그때는 테레비가 두 대인데 이쪽은 우리 아이들 이 거실에는 목사님 거 또 이쪽 거는 저기 그 우리 아이들 간 거 네네. 이걸 두 개를 다 보고 있었어요. 그날 제가 거기 도착한 시간이 한 11시 10분 정도였는데 아이들이 11시 30분부터 1시 사이에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3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한 번에 다 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오는 아이들이 4시 반까지 그 추위에 앉지도 않고 저희는 돗자리도 없었고요. 아이들이 뭐를 알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니 애들이 롱패딩도 아니고 반을 입고 제가 너무 엄마로서 걱정이 돼서 이게 보니까 내복도 안 입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속상하니까 뛰어나온 거예요. 너무 걱정되는데 너무 감사하게 주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막 핫팩 얹어주시고 춥다고 이렇게 챙겨주시는 그런 걸 아이들이 받으면서 저는 너무 저희 아이들이 얘네들이 뭐가 돼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4시 반까지 같이 외치고 거기서 그 연설하는데 같이 박수치고 그거를 누가 시킨다고 그거를 하나요?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또 봤는데 9시까지 그날 이제 관저에서 목사님 계시고 아이들은 여기 이제 연단 그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제 와서 연단에서 이제 하고 내려와서 이제 차 타고 가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다 봤고 그때 이제 계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차 타고 가는 거 목사님은 간주 앞에서 거의 8시 9시까지 계셨고 목사님하고 아이들은 만난 적이 없었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5시까지 그 애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차로 나가고 해가지고 왔어요. 그날 제가 서 있는데 애들이 앉지를 않으니까 저도 못 앉겠는 거예요. 그 제가 6시간을 제가 그 추위를 떨면서 서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불평에 대한 말도 없고 아이들이 되게 똘똘치 보고 있는 거예요.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애가 타고 이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 국가가 아니고 이렇게 헌법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울분에 쳐서 나온 아이들을 마치 극으로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찾아서 판단해서 나온 것들을 목사님의 마치 이렇게 가스라이팅으로 선동한 걸로 몰고 가는 이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이 친구들 정말 금방 저는 저희 딸이 가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엄마 나 여기 가려고 그런다고. 저는 솔직히 저는 이제 아이 하나를 키우는 엄마인데 우리 아이는 좀 어렸을 때 좀 아팠어요. 그래서 항상 얘는 건강만 저는 좀 신경을 쓰면서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그 추운데 간다고 하니까 저는 엄마로서 당연히 안 갔으면 좋겠다. 저는 좀 가서 감기 걸리고 또 그러면 좀 엄마도 힘들고 또 아빠도 또 누가 아프다 그러면 또 엄마한테 또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저희 아빠도 이 학교 보내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교육을 항상 제가 맡고 있어서 이제 존중을 해줘서 이 학교를 보내는데 지금도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 학교 보내는 거를. 근데 아프다 그러면 또 저한테 그게 공격이 오니까. 근데 간다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더라고요. 영상을 모두 실시간 그걸 보고 저도 알았어요. 게 한편으로는 기도를 했잖아요. 건강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딸이 많이 컸구나. 이제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의 생각을 발언하고 했던 것은 정말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그러니까 예전에 이순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발언했던 것처럼 너무나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것을 이렇게 잘못됐다, 이념에 빠졌다, 어떤 사상이 잘못 주입됐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고병찬 목사님과 홍인철 사모님의 이런 교육과를 응원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믿고 보낸 건데 이걸 마치 고병찬 목사님의 어떤 그런 단독적인 그런 사이를 이단처럼 몰고 가는 자체가 저는 그러면 너무 제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인 것을 왜 목사님의 생각으로 몰고 가고 그걸 방송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이 마치 모든 거를 다 주도적으로 진지주의한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냐고요. 이건 우리들의 의견이라고요. 세상적으로는 공부 아주 잘해서 다 부러워하시는 그런 아이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 것만 알고 공부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뭐든지 배우기 좋은 시기에 너무나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저희 아이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었고 그게 저는 우리 지금 받고 있는 교육이라고 지금 안에서 신앙적으로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어떤 자기 생각들을 키워주는 이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공교육에서 나와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다 이쪽으로 여기서 교육을 생활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후회가 없는데 이번 이런 서부지법 사태 그리고 윤 대통령의 개혁 사실 이 개혁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시작했는데 근데 저희 남편은 믿지 않기도 하고 또 생각도 사실은 중립이다 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있지만 당장 개혁을 하고 또 이렇게 서부지법 관련해서 폭도에 관련한 기사와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저한테 그 전에도 좀 이거에 대해서 반대가 심했지만 이제는 이혼을 하자 사입이다
너희만 그렇게 생각하지 세상 사람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뉴스에서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네가 미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이 진짜 다른 게 우리 삶이 정치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생각을 갖는 게 왜 잘못됐으면 그 생각을 깨우치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느낀 건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깨어나지 못한 부분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지 그거를 깨뜨리려고 어떤 물리적 힘을 가하거나 공격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을 가르친 적은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한 적도 없고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며 그 질서 안에서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신앙적으로 정말 다르게 서도록 알려주시는 그 삶을 가르쳐 주셨지 절대 그 어떤 다른 가르침은 없어서 전 아무튼 학교에서 배우고 아이가 어떤 삶의 시야가 넓어지고 신앙적으로 바로 서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말씀을 해놨습니다. 혹시 잠깐만요. 저희 교회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예요. 뭐 특별한 것도 없고 하나님,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아이들에게 정말 바르게 살기를 가르치는 한국의 그냥 일반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독스쿨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 말씀 안에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건가 그거를 그냥 삶으로 알려주는 그런 학교거든요. 특별한 교회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특별하게 무슨 커다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저희들한테 그런 언론들이 오고 문자가 오고 들어보셨던 것처럼 가정 안에 정말로 부부간의 사이가 나빠지고 정말로 이혼 얘기도 나오고 저희 너무나 고통스럽고 저희가 피해자고 우리 아이들이 피해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잘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언론에서 이슈화가 되고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밝고 말씀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여기가 자유인데 자유대한민국인데 그 자유 가운데서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고 저희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만족하게 있던 그런 교회이고 저희 기독스쿨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이제는 저희가 너무나 큰 피해를 얻고 있고 저희 아이들 너무나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아빠들하고도 부딪혀야 되잖아요. 부모님한테 순종하라고 했는데 아빠들하고 부딪혀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 힘들어요. 제발 저희가 너무나 큰 피해를 오히려 저희가 피해자고 저희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있는 거를 좀 잘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회의는 저희 회의라도 아니지만 저희 이거는 마무리하겠습니다.